자,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행동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강의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실제 소비자 행동의 구매 프로세스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소비자 행동의 구매 행동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진행을 했었던 구매 행동 프로세스를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구매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매 행동 프로세스를 분석해 보면 된다. 그래서 최근이라고 말씀을 드린 전제로 과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이라고 하면은 한 달 전이 될 수도 있고 1년 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산 제품 중에서 고관여 상품, 즉 정보도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평가한 제품들을, 그 중에서 정보 탐색을 많이 하는 제품들을 고관여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이렇게 5단계로 내가 그 물건을 사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러면은 요거는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니까 요 부분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다. 정보에 대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는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물건에 대한 평가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세 번째 단계 대안 평가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 구매 단계에서의 행동은 물건 구매 영향을 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를 구매 단계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를 구매 후, 구매한 이후의 느낌이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구매 후 행동에 대한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 단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냥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선택한 다음에 카드로 결제해서 물건을 가져와서 사용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안을 인식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라는 부분들은 내가 뭐가 불편해, 뭐가 낡았어, 뭐가 고장이 잘 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정보를 탐색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나, 정보를 탐색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죠. 보통 보완적 평가 방식과 비보완적 평가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매를 하고, 5번째 구매 후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과제를 해결하면서 정리해 봤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 모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 첫 번째 모듈에서는, 4주차 첫 번째 모듈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배웠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제가 현재 상태 SIS라고 얘기했죠. 이상적인 상태 투비라고 얘기했죠. 그 갭의 크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다. 그래서 여기를 작성할 때는 문제가 크다 또는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은 문제가 크다 또는 작다, 또는 뭐 중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큰 경우에는 그 문제를 빨리 해서 어, 해결하려고 할 거고, 중요성이 큰 경우에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약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욕구 활성화 요인은 내가 제약 요인이 커서 물건을 안 사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봄옷을 하나 사는데 봄옷이 너무 비싸서 안 사려고 했는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화려한 봄옷을 입고 나왔다, 만났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가 비용을 좀 아끼려고 했지만은 화려한 봄옷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욕구 활성화 되는 게 보통 친구 간에서도 욕구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어떤 광고를 보면서도 욕구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상표를 보고도 욕구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문제인식의 단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탐색에서는 정보 처리 경로가 인터넷에서 제일 먼저 검색을 했느냐, 아니면은 대리점을 방문을 했느냐, 아니면은
친구의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정보 처리 경로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상표군과 고려상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학습을 했죠. 그래서 환기상표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고려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표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 상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환기상표군을 최초 상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려상표군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포함해서 외적 탐색을 통해서 또 알게 된 상품 전체를 다 포함한 것을 고려상표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동차를 하나 산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동차 외에 추가로 검색해보면 자기가 생각 못했던 자동차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까지를 다 포함한 걸 고려상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적 탐색 경로는 내가 외적 탐색을 주로 어디를 통해서 했느냐. 그러니까 환기상표군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표군이니까 고려상표군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환기상표군보다 고려상표군이 더 많겠죠. 그래서 외적 탐색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대안을 평가하는 부분들은 주요 기준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냐 아니면은 보완적 평가 방식이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보완적 평가 방식은 주로 저관여 상품일 때 많이 사용하는 평가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보완적 평가 방식은 고관여 상품일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했고요. 영향 변수는 뭐 브랜드에 의한 변수냐, PBA 방식이냐, 아니면 어트리뷰트 공헌도에 의한 변수냐, PBB 방식이냐, 뭐 이런 것들도 대안평가에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매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최종 결정 사항이 되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후 단계에서는 구매 전 사전 기대 수준은 어땠고, 상품의 실제 성과 또는 품질, 성능은 어땠고, 만족하고 불만족한 정도는 어떤 정도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구매 후 행동이다 라고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련된 화면 영상 강의를 좀 확인하시고 다음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이 구매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오후 시간에는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113페이지 요게 있는데, 우리가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 문제인식하고 정보 탐색하고 대안평가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아까는 이제 왜 구매를 생각하게 됐느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SES 수비를 한번 찾아보고 재배 크기를 찾아본 다음에 문제적 예산 비용 욕구 활성화 요인, 그리고 정보 탐색에서는 우리가 PBA가 있고 PBB가 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환기 상표군에 대해서도 배워왔고 고려 상표군에 대해서도 배워왔고, 외적 탐색 경로는 어디를 탐색을 했느냐, 뭐 인터넷을 했느냐, 아니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느냐, 그리고 대안평가에서는 주요 기준이 뭐고 영향 변수가 뭐냐, 그다음에 구매 결정의 최종 결정 요소는 가격이냐, 뭐 예를 들면 품질이냐, 브랜드냐, 그다음에 구매 후 행동에서는 구매 전 기대 수준, 그다음에 상품의 실제 성과, 만족한 경우, 불만족한 경우, 이렇게 이제 작성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럼 소비자 행동 분석은 모델이 없고 우리가 BCG 모델, 뭐 크로스 스왓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도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제품을 사가신 고객을 일단 만나죠. 접촉을 하죠. 접촉을 해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왜 여기는 침구 세트를 파는 회사에서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정도 인터뷰 해가지고 보고서 만들려면 완 샘플당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비용을 줘야 돼요. 이 리서치 회사에서 하는 건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산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최종 구매를 했느냐를 리서치 회사에다 의뢰를 하면은 그 회사에서 우리 고객 물건 사간 제품들 고객 리스트나 아니면은 고객 자료를 제공해주면은 자기들이 컨택해가지고 이거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침구류를 사는데 에스에서 왜 현재 상태는 어떻고 투비 어떤 생각 때문에 침구류를 바꿨냐. 그러니까 난방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춥고 이러니까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겨울에 따뜻하고 이불솜이 꺼지지 않는 거위털 이불솜이 필요해서 바꾸게 됐다. 이 크기는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사용이 됐느냐. 오프라인 매장 가는데 제품 가격은 이불이 비싸네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고 금전적인 거는 남편하고 뭐 예를 들면 교통비, 식비 다 해서 얼마를 썼고 뭐 이렇게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퀸 사이즈를 뭐 검색을 다 해봤는데 모바일로 제약 제품이 없고 뭐 물건을 직접 보거나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이렇게 문제인식 단계에서 하고 욕구 활성화에는 자주 강남하는 커뮤니티 카페에서 거위털 이불솜이 좋다라는 거를 보게 돼서 살려고 결정을 했다. 정보 처리 경로는 PPB 방식으로 정보 탐색 방법은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지시 뭐 이런 데를 했고 환기상표는 뭐 W호텔 이런 브랜드가 있군요. 친구도 했고 호텔, 로얄 호텔, 뭐 국내 소프라움, 헬렌스타인, 한수물원 국내 고려상표에서는 소프라움, 헬렌스타인 외적 탐색 경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죠. 온라인 쇼핑몰 상품 후기를 1시간 정도 검토했고 온라인 카페 사용한 것들을 2~3시간 그 다음에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와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 남편과 상의하는 시간까지 1시간으로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대안평가는 기준 1 브랜드 2 충전재 3 보건력 필파워 이렇게 다운 파크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파워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800 이상이 되면 상급이라 하네요. 함량, 중량, 구매한 사람들 후기 이런 것들이 1, 2, 3, 4로 기준을 얘기했고 영양 변수를 1, 2, 3 이렇게 잡았고 최종 결정사항은 소프라움으로 했대요. 그래서 엘롯데에서 샀고 헝가리산 구스타운 93%다. 정상가 95만 원인데 10% 할인받았고 구매 전 기대 수준은 거위털이니까 좀 보건력이 좋을 거고 부드럽고 가벼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패드의 경우는 누웠을 때 구름이 떠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게 기대 수준이었었대요. 실제 성능은 별점으로 포기했네요. 배송 5점, 품질 4점, 성능 5점, 가격 4점. 만족한 경우는 2014년에 1월 14일 날 사서 2월 10일까지 한 달간 구매를 했는데 전기장판도 없앴고 굉장히 좋다. 보온력도 좋아서 좋았다. 주변에도 적극 추천하고 동일 브랜드의 베개솜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저희들이 보통 리서치 센터에다 의뢰를 하면은 제가 보니까 10만 원은 아니고 한 5만 원 정도 비용을 받아야지 막 완세풀 정도 얻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 아무래도 가을 겨울철이 성수기겠죠. 그러면 그 시즌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은 시즌 말기에 소비자들이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거를 하는지를 소비자 행동 분석을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놓으면은 이제 봄쯤 됐을 때 내년도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수입 제품들을 런칭을 할 때 요 소비자 행동 분석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자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매 행동 단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시장 런칭 형태에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를 들면 쇼핑몰 이런 형태로 소비자들이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제품 NPD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에 반영하는 것들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영상 강의를 잘 확인하셨나요? 요 과정은 저희들이 2주, 3주차, 4주차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3주차에는 여러분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적어봤다라고 하면은, 요번에 과제는, 4주차의 과제는 이전에 3주차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과제를 배웠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새로운 구매 제품을 선정을 하셔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작성해 주시는 과제에 대한 예시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실제로 친구 세트를 구매한 사례를 구매 행동 프로세스의 5단계로 맞춰서 전개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SE는 날씨가 추워지고 투비는 따뜻하게 덮을 수 있는 침구 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드는 예상 비용은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얼마, 온라인 쇼핑 시에는 얼마 이렇게 했고, 욕구 활성화 요인이라는 부분들은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제품을 꼭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정보를 탐색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정보 처리 경로가 PBB 방식에서 온라인 쇼핑몰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 환기상표군에서는 뭐 고려상표군에서는 뭐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 탐색 경로를 보게 되면은 온라인 후기 또는 블로그, 카페 또는 다른 사람, 즉 남편과의 합의에 의해서 정보를 탐색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안을 평가하는 수준은 뭐 기준을 여기는 5가지를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영향 번수는 또 3가지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대안을 평가했고, 구매하는 요소에서는 구매 상표를 뭘로 결정을 했는데 구매 가격은 얼마였었고 결제 조건은 어땠고 장소 일시는 어땠다. 이래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매 후 행동에서는 구매 전 기대 수준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실제 상품의 성과는 5점 척도법으로 해서 몇 점이었었다 이렇게 하고, 만족한 정도는 아주 만족했다 또는 뭐 불만족했다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체적으로 진행한 내용들은 우리가 구매 행동 프로세스 중에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았고, 이번 주, 즉 4주차 수업에서는 그 구매 행동 프로세스 안에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와 기대 수준의 갭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단계는 문제의 중요성이 제약 요인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은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그래서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정보를 탐색하고 나면은 세 번째로는 대안을 평가하게 되는데, 대안 평가 방식은 크게 보완적 평가 방식과 비보완적 평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4번째 방식에서는 구매하는 행동에서는 구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구매 후 행동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구매 행동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4주차 수업의 과제로 제시해 드립니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